곽종훈 특수전 사령관, 전 특수전 사령관과의 설전은 진실 공방에서 뭔가 여기서 본인이 내가 밀리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논리 구조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이번은 김용현 장관이 결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내 말을 좀 결국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전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꽃, 그다음에 민주당사, 언론사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다, CCTV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라는 거는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선택적인 기억 상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정선 충암 3인입니다. 윤 선택적 답변, 김측 일시감치, 이 선서거부. 네. 충암 3인이 한자리에 모두 증인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일시감치, 선서거부는 저희가 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진술은 탄핵 심판정 공판 조서와 그 재판 사건의 공판 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제 진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렇죠. 펄쩍 뛰었죠. 이 민간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뭔가 줄줄줄 또 뭐 얘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여기 볼까요? 김용현의 책임 떠넘긴 윤, 김이 민주당사 군 출동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 증언 안 한다고 하더니 다만 참고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나는 딱 잘랐는데 김용현 장관이 보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부분이 이제 처음서부터 논란이 됐던 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은 본인의 국적 결단 혹은 이제 어떤 비상 대권을 통한 위기의 어떤 그 극복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약간 이중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령관하고도 얼마 전 설전을 벌였던 영상이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가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곽종훈 특수전 사령관, 전 특수전 사령관과의 설전은 진실 공방에서 뭔가 여기서 본인이 내가 밀리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논리 구조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이번은 김용현 장관이 결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내 말을 좀 결국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겨도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저도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추론인데 그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척점에 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과거 헌법재판소 영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막 생각이 납니다라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짜 지금 생각이 났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떠넘겨도 받아주겠거니 생각을 하니까 넘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임 변호사님. 이 과연 김용현 전 장관도 떠넘긴 걸 받으면 내 형량이 이만큼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운명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2명의 피고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약 한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그걸 실행하거나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행위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들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했고 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렸다라는 취지.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어떤 유무죄의 성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충분히 참작될 요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형량은 더 높아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는 하고 네. 본인이 판단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선서도 안 해서 과태료가 매겨졌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좀 분리가 됩니다.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떠넘긴다고 떠넘긴 걸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특검이랑 약간 설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약 2분가량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당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저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네,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안으로 오라고 그래서 하던가. 네. 지금 특검의 얘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어이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민주 대변인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비상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라는 얘기도 하던데 비상식적으로 사안을 꽤 맞춰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CCTV가 맨 처음에는 공개가 좀 잘 안 됐다가 나중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킨 CCTV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상민과 한덕수 두 피의자가 주고받았던 쪽지,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 장면에서 둘이 충분히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적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전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꽃, 그다음에 민주당사, 언론사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다. CCTV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라는 거는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선택적인 기억 상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